그저 덕질이 하고 싶었을 뿐이다. 누구보다 내가 그 작품을 사랑한다고 증명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다. 작품이 완결난 후에도 캐릭터들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싶었을 뿐인데.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어디에나 흔히 있는 빠돌이였던 난 작품의 모든 팬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죽을 것 같다.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이대로면 1년, 아니 3개월 안에 난 틀림없이 죽을 거다. 작은 손톱 조각만한 금속들이 피에 섞여 나왔다. 이것들이 기도를 다 헤집어 놨고 기침은 더욱. 진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면 몸은 편할 텐데 그건 내 자존심, 아니 이 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한때 이 몸을 고른 게 최고의 선택이라 믿었던 내가 한심스러워졌다. 머릿속에 있던 내 완벽한 계획들은 불치병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 때문에 통째로 어그러지고 말았다. 망했어. 이러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어. 오늘 도련님의 건강 점수는 11점입니다. 심장, 폐, 신장을 비롯한 신체 123개소에서 이상물질 반응을 감지했습니다. 조속히 병원을 방문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주치의에게 응급콜을 넣을까요? 닥치고 얼굴이나 비춰. 거울에 있던 팝업이 사라지니 젊은 남자의 얼굴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검은 머리칼은 포마드를 발라 정갈이 넘겼고 예리한 두 눈은 호박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턱선은 날렵하면서도 남자다웠다. 남자인 내가 봐도 반할 것 같은 눈부신 외모, 심지어 지금 입가에 묻은 피도, 죽을 병에 걸려 창백해진 피부마저도 그 아름다움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아론 스팅레이. 아론 스팅레이. 내 최애 소설 사이버 모듈의 네크로맨서 2권의 등장의 주인공을 위협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일찌감치 퇴장한 빌런. 작중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악의 기업 스팅레이사의 장남이자 소설 전편을 통틀어서 주인공이 확실하게 승리하지 못했던 유일한 인물. 말하자면 세계관 최강자 중에 하나.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이 녀석의 몸이 시한부라는 거다. 체내에 심어진 군용 나노머신 아담의 이상작동 때문이라는데 일반적으로는 500만 명 중 1명에게 일어날까 말까한 확률. 근데 재수없게 아론 스팅레이는 거기에 당첨되고 만 것이다. 신체 곳곳에서 생성되는 날카로운 금속 물질이 장기를 갉아먹으며 서서히 죽음에 가까워지는 게 그 증상. 이렇게 강한 인물이 소설 초반에 허접한 주인공에게 패배한 이유 역시 전투 도중 급격하게 나빠진 이놈의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작중 주인공이 아론에게 병이 없었다면 난 틀림없이 그의 손에 죽었을 거라고 설명할 정도였으니까. 자, 이제 일개 소설 독자였던 내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녀석이 돼 있냐? 누굴 원망할까? 내 선택인 것을. 지금으로부터 2주 전, 내가 즐겨 읽던 웹소설 사이버 모듈의 네크로맨서의 완결 기념 이벤트로 공식 사이트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었다. 어? 퀴즈를 다 맞히면 엄청난 선물을 준다고? 1번 28화에서 여자 주인공 아이리 앨리스벨이 주인공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던 이유와 그녀의 심경에 대해 3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뭐? 2번 35화에서 천재 모듈러 미유가 말한 목표를
50유라 에피소드와 결부시켜 3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게 퀴즈인지 논술 문제인지 오픈북으로 해도 어지간한 내독자가 아니면 풀기 어려운 문제. 말하자면 얼마나 소설과 그 캐릭터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물론 사이버 모듈의 네크로맨서 골수 팬이라고 자부하는 난 약 4시간에 걸쳐 모든 문제의 답안을 깔끔하게 채워넣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문제. 추가 문제. 당신은 사이버 모듈의 네크로맨서 속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 소설 속 세계는 암울하기 짝이 없지만 그건 내 현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최애들이 있는 소설 쪽이 더 희망적이다. 뒤이어 누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은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아론 스팅레이. 이 선택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그가 스팅레이 가문의 엄청난 재력과 눈부신 외모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돈이랑 얼굴만 받쳐주면 어디서든 살만하다. 두 번째, 희귀병이 발병하기 전 아론은 주인공조차도 이기지 못한 세계관 최강의 무력 소유자라는 점. 어지간한 위협은 신경 쓸 일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작품 초반의 퇴장에서 뒷내용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한부라는 문제가 있지만 아론의 재력과 재능을 이용하면 치료는 일도 아닐 거다. 병만 완치된다면 난 캐릭터들의 행보를 한 발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이른바 덕질. 난 누구보다 소설 속 캐릭터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허구의 인물이었지만 내 비참한 현실의 삶을 잊게 해준 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스토리상으로 초반의 퇴장에 조용히 지내면 뒷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최애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싶다. 하지만 내가 직접 스토리에 관여하면서 고생하기는 싫다. 적당히 꿀 빨고 싶다. 그런 덕질을 하기에 최적화된 캐릭터가 바로 이 아론 스팅레이인 것이다. 난 그렇게 마지막 문제 제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벤트 당첨자가 발표되었다. 곧장 페이지에 들어간 난 놀랍게도 퀴즈 이벤트 1등 자리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발견했다. 세상에, 1등상은 뭐지? 공식 굿즈인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작가가 직접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뭘까 기대하던 도중 갑자기 모니터에서 새어나온 빛에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 보니 이렇게 됐단 말이지. 진통제를 삼키자 기침과 온몸을 쑤시던 아픔이 멎었다. 난 이마에서 흘러나오는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서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빙의한 건 좋다. 다른 웹소설처럼 강제로 끌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던 캐릭터에 빙의한 거니까. 남은 건 여기 오기 전에 문제를 풀며 상상해본 계획을 실행하는 것뿐. 하지만 딱 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아프다. 아파도 너무 아프다. 이 희귀한 확률의 불치병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게 내가 유일하게 놓친 부분이었다. 수시로 약을 먹지 않으면 격통이 몰려왔고 먹은 뒤에는 반쯤 정신이 멍해져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 사실 지금도 약을 먹은 탓에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기분이다. 어떻게 이딴 병을 달고 주인공을 그렇게 압도했던 건지 진심 경이롭다. 물론 무리하게 싸우다 결국 죽었지만. 힘이 빠지는 건 빨리 그걸 찾아야. 도련님, 하론 도련님. 내 이름을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앞머리를 일자로 자른 검은 장발의 여성. 아론의 기억을 토대로 난 그녀가 누군지 곧장 알아볼 수 있었다. 마리아. 내 수행원이자 전속 비서. 어릴 적 스팅레이가 손에 거두어져 유능한 전투병기로 길러진 인물이었다. 무례하기 짝이 없군, 마리아. 죄송합니다. 허나 도련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시끄럽다. 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네가 쓸데없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됐으니 일어나라. 그보다 그건 어떻게 됐지? 찾아냈나? 그것, 내 계획의 첫 단계이자 이 빌어먹을 몸뚱이를 고칠 단서. 하지만 돌아온 건 마리아의 침묵. 그건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지금 내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놈들은 그거 하나 찾지 못한단 건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순간 이상해. 작중 스팅레이 그룹은 빈민가에 이름 없는 고아 한 명도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찾아낼 만큼 엄청난 정보력을 자랑하는 곳인데, 그런데 스팅레이 가문의 장남인 내가 내 목숨을 위해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시했던 일을 나흘이 지나도록 완수하지 못했다고? 이건 단순히 부하들의 무능함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과연 그런 건가? 소설 속에서 작가가 직접 그런 설정을 풀어내거나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나가겠다. 옷을 준비해라. 어디로 가십니까? 이 섹터의 상공업 지구다. 니놈들의 무능함을 지켜보느니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게 차라리 편하겠군. 하지만 도련님, 이 섹터는 대단히 치안이 위험한 곳으로. 위험하다. 내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계속 남의 손에 맡겨둘 수도 없다. 내가 직접 찾을 수밖에. 만약 실패한다면 난 원작의 흐름을 따라 결국 죽게 될 테니까. 그것도 내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아카데미 흑막 시점. Gotta get it all, never slip through my fingers.